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인데 이번이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몇 회일까요? 이번이 5회째예요. 오늘은 정장 입었죠. 정장을 제가 왜 입었을까요? 그냥 입은 거예요. 정장을 슈트를 맞췄어요. 경조사 갈 때 입으려고. 뭐 그때 아니면 저는 입을 일이 없죠. 슈트를 입고 일하는 직업을 가질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해도 뭐 캐주얼한 복장으로 일하겠죠.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업 쪽, 뭐 그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서 맞춘 건데 입을 일이 없죠. 다행히도 장례식이 없어서.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식은 있었는데 결혼식은 못 갔어요. 시국이 이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입을 일이 없어서 조금 슬퍼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거고. 두 분인 줄 알았는,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오락가락하죠? 밑에는 추리닝 바지예요. 좀 멋진 듯? 제 이름 있어요. 요새 이니셜? 이니셜 아니구나. 풀네임이구나. 디테일. 그렇죠. 인생 상담한다고 방송 켜놓고 옷 자랑하고 있죠. 별로 자랑한 것도 아닌데. 정장을 입을 일이 없어서 제가 신기해서 그래요. 정장이. 그러면 상담을 시작할게요. 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방송을 찍는 건데, 잠을 자고 찍을까 또 했는데 그냥 찍고 자려고 한 거라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시작해 볼게요. NA 그리고 땡땡땡님이 가족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타로는 본래 하시던 분이신가 봐요. 한 3년 프로 경력이 있으시대요. 사주로 일하실 생각이신가? 직업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경신대원하고 신유대원 때 좀 안 좋으셨다. 원국이 뭔데 안 좋으셨을까요? 감명을 받아도 뾰족한 방법이 없으셨대요. 좀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뭐 인문학이나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대요. 사주 통변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쨌든 저를 좋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의 통변을 엉터리 저의 명할모 엉터리 통변을 재미있게 보셨다. 음, 타로 상담하실 때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신가 봐요. 저도 미대 나왔어요. 저도 미대 나와서 거의 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도 있었고 거의 디자인 쪽으로 일했어요. 저도. 아 이거 써놨네. 써놓으셨네. 아 제가 또 아라비아로 숫자로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렸네요. 그렇죠. 컴퓨터로 치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훨씬 편하죠. 아 근데 이거 불편하네요. 옷이 괜히 입었네. 근데 또 입는 사람이 있나봐요. 불편해요. 후드티 입고 찍을까. 아 그 대충 딱 탁 꼬집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아닌데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음, 미시 맞네요. 술토 있고 값을 어떻게 사냥 가는데 제 스타일을 좀 그렇게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는데 좋게 되게 저를 좋게 봐주셨네요. 음, 편하다 혹시 넥타이 맨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넥타이까지 매요? 이렇게 불편한데 어깨가 이상한데 옷이. 음, 심리치료 심리상담 심리 공부는 저도 했어요. 저도 자격증 있고 심리상담 자격증 있고 그런데 심리하고 사주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 비슷한데 이 심리는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관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하게 되고 그 내담자의 그 생각이나 심리를 듣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될 법한 이야기든 아니면 본인 심리든 그게 나중 가야지 그 속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담 기간이 긴 거잖아요. 심리 상담 기간이. 그런데 이 사주는 정확히만 보면은 5분 10분 만에 그 사람 심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시게 될 때 뭐 사주 상담이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을 할 때 이 사주 통변이 어느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뭐지? 뭘까요? 아까 알 것 같았는데
심리 상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분의 심리 상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사주를 안다. 그러면은 이분의 속마음이랄지 이분이 힘든 거 뭐 그런 거를 알게 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신뢰 관계가 쌓아져야지 내 안에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 사주는 바로 봐버리잖아요. 갑목 갑술 일주시니까 갑목에 관련된 기본 베이스 깔려 있으실 거고 편제로 들었으니까 뭔가 이것도 욕심이긴 한데 뭔가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재주를 얻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 심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은 자격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따서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뭐 상담소를 차린다라든지 그런 식이에요. 뭘 해도 사주를 배워도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 없어요. 편제 깔고 이렇게 편제가 또 떴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옷을 사도 이 옷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입고 어떤 무언가를 취하려고 얻으려고 아니면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멀리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편제 깔면. 그 월지가 상관이고 재성이 굉장히 많으시네. 욕심이 많으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겉심리, 남들이 볼 때는, 간목일간인 거 있고, 또 편제니까 남들이 볼 때도 좀, 저 사람은 좀 욕심이 있다, 뭐, 꿈이 있다, 야망이 있다, 뭐, 뭔가를, 그냥 있지 않고, 뭐, 나의 친한 지인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든 자격증이든 옷이든 뭔가를 계속 이용해서 그걸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과 또 정인이 연재에 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기가 있다. 인덕이 있다. 사랑받을 짓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꼼꼼하기도 하고 정제가 월제 연지에 있으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좀 살림꾼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좀 아껴 쓰는 것도 있고 저금도 예를 들어 저금을 하신다랄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남들이 보는 거고 속에는 속에도 비슷해요. 정제 내 마음 정제 있고 편제 있고. 근데 이분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욕심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편제가 제가 근데 이게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일지에 있고 월간에 떴으면은 이건 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해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그 취미가 필요하고 자기만의 그런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결혼은 결혼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주 보면 심리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분이 나중에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사주를 배우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그 속마음까지도 사주로는 보이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보이니까 그게 물론 제대로 상담을 오랫동안 하셔야겠지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오래 가야 돼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밥은 잴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상담이 되시겠죠.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게 지금 뭐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건 조언을 말하는 거죠. 상담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나하고 신뢰 관계를 얻어서 나의 속마음이랄지 막 그런 걸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지고 해주는 거예요. 추임새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너무 까칠하게 굴어서 그랬겠죠? 라고 하면, 그렇겠네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상대방은 화가 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아 제가 좀 돌까치를 해야겠죠. 이러면서 심리 상담이란 거는 본인이 해결책을 찾는 것까지가 심리 상담이에요. 이렇게 상담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상담이라고 했는데 상담은 아니죠. 그냥 조언해드리고 뭐 그런 거죠. 갑자기 심리 상담 얘기가 나와서 신이 났나봐요. 그래서 아마 사주는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거 하고, 저의 스타일은 제가 통변하는 스타일이 남들하고 다른 거는 제가 뭘 몰라서 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얘기할 때 제가 아는 게 없는 만큼 더 단순하고 그렇게 통변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스타일이지, 이 스타일을 배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 좋게 봐주셨는데 그 근본이 제가 뭘 몰라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저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분이 무슨 얘기가 필요하실까? 그게 있어요. 사주 명식을 보면 이분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공부 요령을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이분은 재성이 강하셔서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약간 재적인, 일적인,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원하시고, 그런 조언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 일시지에 인성이 없어서 재성만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도 나와요. 물론 저는 그걸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잘 몰라서 사주를. 근데 뭐 어설프게나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용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조언을 해드릴게요. 막 이런 분한테 그래 인생은 뭐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런 실리적인 그런 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뭐 인성적인,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글이 많아서 자꾸 헷갈리니까. 저 지금 상태가 안 좋죠. 뭐 이상한 말 하고 있죠. 어떡하죠? 상담을 해준다고 방송해놓고 제 얘기면 뭐 이상한 얘기 하고 있죠. 경신대원하고 신유대원 때 왜 힘들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정신이 없어요. 경신, 신유. 20대 때는 편관이 간여지동으로 들어와서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다 절로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별도 있었겠죠. 뭐 애인하고 이별하셨거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가족하고 이별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가 얘한테 당했냐를 보면은 본인이 당했네요. 본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엄청 힘드셨겠죠. 뭐 가족 간의 이별 뭐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의 이별이나 이 절이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신유 대운도 정관이에요. 뭐 신금은 뭐 간목을 그렇게까지 뭐 세게 때리지는 않는데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간목은 경금하고 신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 좀 쓸모 있게 된다, 뭐 사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뭐 좋게 보면은 이 힘들었던 날들이 없던 게 들어왔잖아요. 무관이신데 없던 게 들어왔다는 건 그걸 갖추란 얘기예요. 사주 원곡에 없는 게 운에서 들어오면은 그거를 갖추라는 얘기고, 사주 원곡에 있는 게 들어오면은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정관 있었구나. 죄송해요. 정신이 없었네요. 관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때 너무 힘드셨겠지만 이때 뭐 얻은 교훈들이 본인을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어떤 목표를 갖게 되고 그렇게 봐요. 원래 간목은 경금하고 신금이 둘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편인하고 편제 들었으니까 편제가 있죠. 왕하신데 편제가 또 들어왔으니까 편제를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 원곡에 식신도 없기 때문에 편인 운이 들어왔음에도 도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성 편인 들어왔으니까 편인을 갖추라는 얘기도 되고 편제 들어왔으니까 편제를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뭐 그래서 뭐 사업을 하셔도 괜찮고 뭔가를 막 배워서 그걸 써먹어도 되고 그 양이잖아요. 12운성 지금 대운 보는 거예요. 지금 2013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대운 양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편한 시기예요. 뭔가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막 어려운 시기는 아니고 그 다음 대운도 괜찮아요. 장생이니까 이건 예쁨 받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후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대운에. 제가 왜 운을 보고 있죠? 운 잘 안 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좀 편하게 본인의 편제성 뭐 그런 거 사용하시고 뭘 어, 조심스럽지만 어떤 뭐 사업적인 뭐 그런 걸 좀 하셔도 되고 그렇게 가도 돼요. 조금 그렇게 앞으로 지금 양이잖아요. 양,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가거든요. 앞으로 계속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특히 다음 때운 2023년부터 되게 뭐 사람들의 예쁨을 많이 받아요. 막 후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미, 갑, 이신유, 신유, 술해. 맞아요. 이 운도 똑바로 가요. 이건 성별을 내가 제대로 맞췄나? 그냥 느끼기엔 여성분 같아갖고 여성으로 찍었는데 여성이 맞나? 아, 여성분 맞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이분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분은 외우는 거 엄청 잘해요. 그냥 바로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뭐 사주를 하셔도 뭐 십성은 바로 외워버리고 막 바로바로 외워버리고 바로바로 취득을 하고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엄청 높은 단계가 될 거예요. 습득이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재성이 이렇게 왕하니까. 그런데 인성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죠. 사회 뭐 정인이 하나 있긴 하는데 연간에 있는 정인이니까 내 인성은 아니니까 내가 받는 인성이니까 이런 경우는 책을 사 보셔도 책을 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성이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어떤 원리를 파악한다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막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그게 있으면은 재성은 1 더하기 1은 2구나 이걸 외워버려요. 이제 딱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딱 외워버리고 그런 걸 굉장히 빨리 공부해요. 그런데 인성은 왜 1 더하기 1이 2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하나를 제대로 알아버리면은 인성이 왕하신 분들은 1 더하기 2도 아는 거예요. 근데 재성이 왕하셔서 재성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했으면 1 더하기 2는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 파악하는 능력이 그런 걸 외우는 능력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막 보고 바로바로 외워버리고 막 스펀지처럼 그걸 싹 빨아들이는 능력은 뛰어나니까 뭐 책이 됐던 뭐 선생님이 됐던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잘 풀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스승님을 만나고, 그런 거 안 아끼고, 내가 아는 거 안 아끼고 그걸 다 풀어주시는 스승을 만나면 바로 그걸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을 만나면은, 그런 책을 사본다거나 하면은 딱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도 그걸 순식간에 본인이 머릿속에 흡수를 하는데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거는 그래서 누가 원리를 떠먹여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 뭐 이분이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분 어쨌든 인성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재성이 왕하고 인성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요. 제극이 많이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실질적인 조언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그 책을 봐도 외우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원리랄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재성을 빨리 써먹는 거예요. 뭐 사주 이런 거 공부를 해도 바로 외워버려요. 뭐 바로 외워서 그거를 막 순식간에 막 전문가처럼 빠삭하게 모든 지식을 많이 아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그것에 대한 원리를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못한, 원리를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얼렁 해서 얼렁 배워서 얼렁 통변하고 얼렁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잘 안 돼요.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인성적인 공부가 그게 높이 간다라고 보고, 재성적인 공부는 빠르긴 한데 가다가 한계가 분명하게 나온다,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뭐 사실 대운에도 계속 인성이 들어오니까 뭐 그거 쓰면 되긴 하는데, 이 원곡만 봤을 때는 그런 원리마저도 다 알려주는 그런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봐도. 그래서 그 원리를 외워버리면 되죠. 본인이 생각 안 하고. 이분은 막 그렇게 깊이 파고, 예를 들어서 뭐 금생수, 뭐 이게 왜 금생수일까, 어떻게 금이 수를 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하는구나, 이러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형충, 뭐 생극지화, 막 이런, 막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재성이 없잖아요. 뭘 외우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잘. 그냥 어떤 방송을 봐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띵까띵까 보다가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성적인 게 엄청 세시니까 빨리 외워버리고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까지 잘 찾아서 그것까지 싹 외워버려요. 그러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술토는 깔았는데 해수가 없어요. 술의 철라라고 하잖아요. 술토는 철학적인 것에 대한 의문이고, 해수는 그 답을 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술토가 해수한테 넘겨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술의 철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지에 술을 깔았으니까 본인이 철학적인 의문이 있는 사주예요. 철학적인 질문이고 의문이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문은 많고 막 그런데 관심도 있으시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 핵심에 대해서는, 그 철학적 의문은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답은 본인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몇 번했냐? 29번. 그리고 이 심리 상담은
저도 자격증이 있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론 것 같아요. 뭐 대우를 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심리상담 그 자격 자체가 민간 자격이라서 너무 쉽게 따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돈만 주면 따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민기현님과 다르게 자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건 본인이 관이 있어서 그래요. 정관. 사회지은 관이 없죠. 사회의 룰이나 사회의 법칙, 그 뭐 다른 사람의 교육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본인의 일간의 시간의 정관, 나의 생각, 나의 법칙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게 좀 있어요. 사업하시려면 동업하세요. 본인 관은 있는데 인성은 없어서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책을 좀 책이나 스승님이 좀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딱 그것만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된다라는 그좀 친절하게 원리나 이유까지 알려주시는 책이나 선생님을 찾으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시려면은 동업을 하세요. 아,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은 조금 그래요. 뭐 대운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좀 덜 안정적인 것 같아요. 동업을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아니면 뭐 부군분이 같이 하시겠다고 하면 근데 부군분 바쁘시겠죠? 그래서 부군분 사주 보시고 아마 이거는 근데 사주 공부 하실 거니까 지금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주적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제극인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는 나의 현실적인 욕망 때문에 그 인성적인 부분이 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정인이 연간에 떠서 정말 막 인덕이 많고 사람들이 예뻐해주고 인기가 막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본인이 너무 현실적이고 뭐 그런 시각을 가져서 사람들이 안 예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제극인이 되면은 또 문서가 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계약서 관련해서 이거 빨리 해버리려고 안 보고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막 서류 같은 거 대충 한다니 사업을 하셔도 뭐 필요한 서류가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빨리 하려고 아니면 좀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좀 미비하게 한다거나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일단 뭐 이거 이따가 시간 남으면은 또 더 봐드리고 한 분 더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도 또 볼게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렸을까요 제가? 뭐 대충 뭐 흥설수설 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렸는지가 의심이 돼요. 너무 횡설수설만 하는 것 같아서 맨날 노력은 해야죠. 되든 안 되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제 나름의 노력은 해야죠. 자 이분은 백땡님 시작부터 귀여운 질문 했어요. 모쏠인데 연애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연애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엄청 쉽죠. 본인이 예쁘게 하면 돼요. 뭐 화장술을 마스터 하시던지 뭐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에요. 저도 뭐 예쁘진 않으니까. 근데 뭐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은 당연히 호감형이 되겠죠. 외모가 중요해요. 근데 뭐 다주적으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이걸 보려면 성격을 봐야겠죠. 편관이 이렇게 옳지. 그렇구나. 인성이 없어서 예쁜 짓도 안 하시겠고. 비견도 있고. 비견이 편제 가져가고 그걸 가져오지도 못하고. 좀 많이 뺏길 것 같은데요. 친구분한테 뭐 쟁제도 됐고 관도 뺏기고. 근데 정제는 본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관을 남자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딱 정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 멋진 남자,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를 보려 하지 말고, 그런 남자는 바람 피거나 좀 뺏길 수 있어요. 뭐 정이 그러고 싶으면은 뭐 이혼한 분을 만나면 안 뺏겨요. 약간 이게 쟁제됐으면은, 뺏겼으면은 한번 갔다 오신 분을 만나면 안 뺏겨요. 좀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몰라요. 저도 어설퍼서 명알못이라서. 저도 공부한 지 한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어제 통변한 거랑 오늘 통변한 거랑 다른 거예요. 오늘 딱 뭐 새로운 걸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딱 써먹어.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볼 때 외면보다는 좀 내면을 봐라 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쁘장한? 막 진짜 뭐 방탄소년단 같은 남자를 쫓지 마시고 좀 그런 멋스러움이 덜하더라도 조금 좋은 남자 쪽에는 본인이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안 당연한 거기도 해요. 그 사람을 내면을 바라 외면을 바라볼 때 뭐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면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얼굴이 예뻐야지 내 마음이 가는데. 저는 상관이 왕하잖아요. 내가 예뻐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하고 막 현모양처에 뭐 저런 여자가 없다, 저렇게 좋은 여자가 없다 그래도 내 눈에 안 예쁘면은 별로 정이 안 가요. 그런 느낌이라서 이분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분은 멋진 남자보다는 좀 그 내실이 있는 남자가 본인의 남자다 라는 거를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볼 때 제 생각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뭐 남자 뭐 연애 이런 거는 본인이 외모에 많이 꾸미세요. 그럼 돼요. 다른 게 뭐 이성간에 뭐 다른 거 있나요? 본인이 잘 꾸미면 되지. 예쁘게 입고 뭐 막 화장술 막 이런 것도 막 연습하시고.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거 뭐지? 이거는 그건데 TMI인데 저 MT 갔을 때 막 여장 같은 걸 하거든요. 신입생으로 가면은 정말 괴로웠어요. 얼굴이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뭐 메이크업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 뷰티 쪽에 신경 쓰시면 남자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제 좀 겁이 나는 게 너무 멋진 남자보다는 좋은 남자 쪽에 행운이 있어 보인다.
이 멋진 남자는 뺏길 것 같아요. 바람이 피거나 이렇게 외도하실 수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주도 재밌네요. 부모복이 별로 없으세요. 뭐 제가 뭐 이분 부모님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런 수도 있어 보인다. 가족하고 연이 각박할 수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분은 인성도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간연지동이잖아요. 거기다 양간인데 비견 간연지동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뭐 본인하고 뭐 본인 말하고 뭐 본인한테 너 네 말이 맞아 얘기 안 해주면 그 사람 안 봐요. 이분은 본인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 안 해주면 그 사람 안 봐버려요.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뭐 그런 거예요. 뭐 누구 뭐 교칙 뭐 회사 교훈 뭐 집안의 가훈 나라의 법 이런 거 다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뭐 예쁨 받을 짓도 안 하고 뭐 그런 예의나 도덕도 안 지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밥 먹으러 가서 자기가 제일 아랫사람이고 여자인데 여성 비하는 아닌데 아무튼 제일 아랫사람인데도 숟가락 젓가락 안 놓고 뭐 예쁜 짓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중에 하겠죠. 뭐 그런 게 룰이란 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고 그게 맞아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장점은 또 무관이 장점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무관인데 좀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현재 공무원 준비 중이신데 공무원이 성향적으로 잘 맞을까요? 물어봤어요. 너무 재밌죠? 무관은 이래서 재밌어요. 보통은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과 제가 성향적으로 잘 맞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관이에요. 엄청 톡톡 튀죠? 럭비 공이에요. 물어보는 질문 자체도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을 하면 내가 재밌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네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무관이니까 이해도 되고. 공무원이 맞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괜찮아요. 뭐 12운성으로 들기도 했고 절로 들었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인 게 안 맞는 분이세요. 일을 하셔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나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머리 쓰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육체보다는 머리가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면 맞겠죠. 그렇게 막 엄청 그건 아니니까 막 육체적으로 막 이게 12운성에 따라서 머리가 높냐 몸이 높냐가 있어요. 기운이 높냐. 그래서 육체적인 게 높냐 머리가 높냐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대충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연간에 편제가 들어서 어쨌든 나의 정제가 연간에 나라짜리에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하셔도 되는데 약간 해외 쪽의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류 쪽이나 지금 연마가 3개나 듣기도 했고 해외 자리에 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 하셔도 돼요. 공무원 하셔도 되는데 뭐 해외나 뭐 물류 쪽 그쪽 뭐 여행 뭐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면은 괜찮겠다고 보여요. 뭐 외국계 계열 회사도 괜찮고 근데 공무원도 괜찮아 보여요. 건강적으로 특히 좋은지 그 사주로 나와요. 건강적으로 어떤 병이 있다까지 맞춰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소름 돋게 맞아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딱 2군데가 있는데 막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그대로 맞추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죠. 근데 저는 외우지는 않았죠. 그걸 제가 알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맞췄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공부하지는 않았고 공부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소름 돋게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 구글링 잘 하시다 보면은 그 일주나 일간의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거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전에 설명했던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잘 하시겠죠. 그런 분은 아예 그냥 뭐 한두 번 보고 싹 외워버릴걸요. 막 스펀지처럼 그런 방대한 지식들을 다 흡수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저는 재성이 없으니까. 외울 생각도 없고, 어디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구글링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상담했던 분 같은 분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죠. 두 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다 다 해버렸지? 45분이나 했구나. 그래서 한 번 또 뭐 총정리 아니면 뭐 보충을 해볼게요.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글이니까 바로 막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 그래요? 저는 이거 물어봤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죄송하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읽어봐야겠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아주 어렵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신 그 지금 NA 보충 좋은 상담 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사주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다 외워버리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엄청 좋기 때문에, 특히 편재적인 재성적인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스폰지처럼 싹 외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원리적인 부분은 본인이 관심이 없어 하시니까 아예 어떤 걸 설명하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되는 책이나 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우시면은 좀 더 그 깊이가 퀄리티가 있으실 것 같다. 뭐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운 때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힘든 만큼 본인한테 좀 피와 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이게 뭐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이런 꼰대식 말투가 아니라 간목이 신금하고 경금을 보면은 본인한테 본인을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이롭게 하기 때문에 힘드셨을지언정 도움이 되셨을 거다. 그 고통이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기운 뭐 그런 거는 그 물상대체 이전 쪽은 저도 별로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안 믿어서 뭐 이사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대우는 앞으로 계속 괜찮아요. 이제 인성이 좀 들어오고 그 12운성이 지금 양이에요. 양이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게 좋아요. 장생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 통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미술하고 미술 예능 뭐 아니면 이런 명리학 이쪽이 다 같은 분야예요. 그건 띠라 그래요. 구체관절 인형 저도 넘어갈게요. 여기 있었네요. 상담 목적 어떻게 사주 청변할까. 이거 빼먹을 뻔했어요. 중요한 건데 제가 맛이 갔죠. 잠도 안 잤고 상태가 좀 그렇죠. 근데 이 사주 통변은 본인마다 본인의 그게 있는 거니까 본인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목표로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는 활인이에요.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안 쓰고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게 뭘 맞추는 거예요. 저는 사주 통변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특이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 그때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뭐 그냥 관심이 없어요. 뭐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뭐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 사주 통변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 땅 사라, 뭐 언제 무슨 뭐 안 좋다, 뭐 그러면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뭐 언제 안 좋다, 뭐 법정 공방이 들어간다, 뭐 소송수 있다, 뭐 이래 버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번 세운에 뭐 소송수가 있어요. 막 법적으로 막 너 고발당할 거다, 막 이래 버려요. 고발을 왜 당하는지를 생각해야죠. 고발을 당하는 이유는 뭐 법적인 소송이 들어간 이유는 내가 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걸 당할 짓을 안 하면은 그 운이 안 좋아도 약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범법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그때가 운이 너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그게 다 뽀록 나가지고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운을 본다는 것 자체를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 좋다 언제 나쁘다 그걸 보면 뭐예요. 본인이 잘 살았으면은 뿌린 게 거지 같지가 않으면은 거둘 것도 괜찮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당할 운에도 내가 그동안 괜찮게 깨끗하게 살았으면은 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제 뭐 소송수 있다, 뭐 언제 조심해라 라기보다는 평소에 잘하면은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시고 쉬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요, 괜찮게. 막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운 들어왔을 때. 집에서 틀어박혀서 공부하시고, 뭐 자기 그 수양하시면은, 안 좋은 운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또 안 좋게 보면 좋은 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죄를 안 지으면은 벌을 안 받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상담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건 제가 지향하는 바예요. 이런 죄를 짓겠다. 라는 거를 짚어주고 가능하면 악행을 덜 뿌리고 덜 거두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서 언제 안 좋다 언제 좋다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을 때 죄를 지으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엄청 지금 운이 좋아요. 그러면은 뭐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겠죠. 근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잘 나갈 때 주위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잘 나가는 만큼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걸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갚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운이 과연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제대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건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본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그 사람 심리 같은 거 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해드리고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인선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인선적인 조언을 필요해 드리겠죠? 해드리겠고 아니고 해드리겠죠? 근데 이분 보시면은 연지가 화에다 재성이 왕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거에다가 본인이 출세욕, 세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조언은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조언이지 인성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시는 것. 물론 인성적인 연간 정인이 들어서 인성적인 조언을 하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현실적인 조언이죠. 뭐 그래서 이분이 원하고 이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제가 추구하는 사주 통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르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본인 인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남이 가르쳐주면 그건 듣는데 자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재성도 왕한 것도 있고 인성 하나 있는 게 연관이 들었단 말은 다른 사람의 인성, 다른 사람의 공부나 생각을 그대로 받아는 들이는데 내 인성이 없단 말은 그거를 내 식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가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철학적인 질문만 있는데 답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안 좋은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딱 배우면 자기식으로 바꾸는 건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저는 인성이 엄청 막 그냥 아주 다 깔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걸 들으면은 제 식대로 해석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도 저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유튜브만 봐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들어요. 일단 다 들은 다음에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또 그거를 또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되면 아웃풋은 내 걸로 아웃풋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죠. 건방진 거죠. 오만한 거죠. 이분은 그런 게 없어 보이십니다. 거의 그 배우면은 배운 대로 가지고 또 배운 대로 써먹으신다. 본인이 뭐 어떻게 변형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세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대신에 빨리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팍 커버리고 본인이 뭔가 오만함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스승의 지식을 빨리 접하는데 스승을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본인이 들어서 이거는 남의 말은 그러니까 남의 지식은 배우고 남의 생각은 듣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가공 없이 똑같이 쓰는데 본인 말을 또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따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넘어갈게요. 이거 계속 안 좋은 말만 나와요. 본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되고 모든 장점은 단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곧 장점이 되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단점은 단점이고 없는 건 없는 거죠. 있는 거 잘 쓰면 돼요. 있는 거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거. 인성 망하신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면은 그걸 똑바로 못 배워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책을 한 권이 있으면은 그 책을 한 권을 흡수를 다 못해요. 인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반도 못해요. 왜냐면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뭐 가르쳐주면은 그걸 거지것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혼자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분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을 공부를 하면 그 한 권을 다 흡수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분 되게 빠를 수 있어요. 공부나 어떤 그런 아이고 고수십니다 라는 소리 들을 때까지 그게 엄청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넘어갈게요. 장점 아시겠죠? 그 두 번째 분은 공무원 괜찮아요. 왜냐면 왜 맞았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 그걸 못 버텨요. 관이 없기 때문에. 관이 있구나. 두 개밖에 안 보는데 이렇게 헷갈리네.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뭐 해외 외국 계열 아니면은 직장이 좀 짜증 나실 수 있어요. 이분이 괴로우실 수 있어요. 뭐랑 헷갈렸지? 지금 두 분 보는데 무관이 한 명도 없는데 왜 내가 무관 소리를 하고 있지? 제가 이분 아까 무관이라고 그랬죠. 무관 아닌데 무관이라고 그랬네. 참 난리가 났어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예쁘게 꾸미세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예쁜 여자 좋아해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적으로 신경 많이 쓰시고 그 남자를 볼 때 너무 또 반대로 이분은 외적인 요소를 갖추시되 외적인 요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을 그리고 또 가로치고 뭐가 있었네요. 남자가 호의를 베풀거나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못한다. 이건 본인 사자와 관련이 있죠. 본인이 양 중에 양이잖아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누구한테 기대거나 뭐 아양 떠는 거 뭐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인성이 없으니까 애교를 떨어도 막 그걸 얻어내려고 막 뭔가 그런 뭐 용돈 받아내려고 아버지한테 애교 부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거기다 밑에 비교까지 가녀지동이잖아요. 은간히 가녀지동이어도 장난 아닌데 양간이 가녀지동이면은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남자란 얘기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본인이 남성들의 호의나 배려를 간지럽게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는 사자와 관련이 있어요. 본인이 장군이라서 그래요. 여장군. 기가 세죠. 본인 속마음이 바로 나와요. 뭘 좀 숨기고 가식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공무원 성향 괜찮아요. 공무원이 성향이 문제인가요? 대면 공무원이지. 다 공무원 되고 싶어서 난리고. 그런데 뭐 성향이 문제예요. 대면 땡큐고 아니면 많은 거죠. 만약 공무원 도전하시고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외국계 쪽이 좋다. 그래 보여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건강은 구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그걸 찾아야 알아요. 1시간 했어요. 엄청 많이 했나요? 제 딴에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제가 워낙 아는 게 없지만 그 조금 아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죠. 이걸 뭐 엄청 준비하고 막 통변을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즉석에서 그냥 바로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바로 보는 거니까 사실 통변도 아니죠. 뭐 딱 그거 질문하신 것만 살짝 보는 거니까 대충 보는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사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두 번째 분은 뱅땡님은 월지에 편관이 간여지동으로 들었어요. 이 말은